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보호 기사 2024년 제1회 기사에는 그 법령 법규가 들어가죠. 법규가 들어가요. 그런데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법규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출제된 내용에서 범위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혀 이렇게 막 워낙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은 데다가 한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식물 보호업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도 이렇게 막 어려운 데서 막 낼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거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만약에 출제가 된다 그러면 그 주변 부분을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좀 범위를 좀 조금만 넓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농약관리법상 수입업의 정의를 서술하시오. 수입하는 거 아니에요? 농약을 수입하는 사람. 예.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문장을 봐서 수입업 그러면은 문장도 똑같을 것 같아요. 답도요. 수입업이란 농약 또는 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예. 그래서 요 수입업하고 이제 주변을 봤을 때 요 제조업, 원재업, 수입업, 판매업, 방제업 요 부분까지 좀 곁들여서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한번 읽어두면은 될 것 같아요. 제조업이란 국내에서 농약 또는 농약 활용 기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제조업 말 맞대로 글자 그대로 이제 제조하는 거고요. 원재업은 국내에서 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수입업이란 농약 등 또는 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판매업이란 제조업 및 수입업 외에 농약 등을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방제업이란 농약을 사용하여 병해충을 방지하거나 농작물의 생리 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업을 말한다.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방제업에 대해서 논하시오. 아니면 뭐 제조업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나왔던 데서 나오니까 이렇게 확정해서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은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 같아요. 단답형이고요. 간단해요. 단답형인데다가 이렇게 혼돈의 오류나 그런 논란의 소지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 많이 낼 것 같아요. 포장 동화 능력의 정의를 쓰고 빈칸을 채우시오. 포장 동화 능력. 그리고 포장 동화 능력은 총 연면적 수 곱하기 수강 능률 곱하기 평균 동화 능력. 요 문제는 좀 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예. 문제 내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장 동화 능력에 대한 정의를 좀 봅시다. 포장 동화 능력. 포장이라는 게 이제 밭이라는 뜻이에요. 밭을 포장이라 그래요. 농업에서는. 건물 생산이 최대로 되는 단위 면적당 동화 능력. 단위 면적당 동화 능력은 아시죠? 광화수분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포장 동화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수강 능률. 여기 이제 수강 능률이 있고요. 평균 동화 능력 있고요. 이제 수강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외떡잎 식물하고 쌍떡잎 식물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수강 능률이요. 대표적인 게 비교 이제 교재에는 벼의 수강 능률하고 콩의 수강 능률을 두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벼 같은 건 어때요? 이렇게 잎이 이것들은 좀 남을 배려한다 그러나? 배려하는 능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벼 같은 것들이. 해가 이렇게 비치면요. 다른 포기들도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잎이 이제 직립을 해요. 직립을 해서요. 직립을 하고 꼿꼿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퍼지고요. 콩 같은 건 어때요? 예, 콩 같은 건 옆에 모자라게 잎이 좀 퍼지잖아요. 예, 잎이 막 퍼진단 말이에요. 가지도 많이 치고. 예,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확 능률이. 이렇게 해서 벼의 수확 능률이 좋은 초용을 쓰시오. 뭐 콩의 수확률이 좋은 형태를 쓰시오. 그런데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벼 같은 거는 우선 이제 서로 살자고 공생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활렵수 쌍떡이 식물 같은 경우는 나만 우선 살겠다. 그래서 가지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이제 다른 작물들이 빛을 못 받게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빛을 받는 능력을 수광 능률이라 그래요. 수광 능력, 수광 태세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말씀드리지만 벼하고 콩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외떡잎 식물들은 주변에서 같이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는데 콩 같은 경우는 나가 우선 살자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관계법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농사 짓 때 제일 중요한 게 품종, 그 다음에 햇빛,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나 환경 쪽에서, 물 같은 거, 물에서도 이제 배수도 중요하고 관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온도나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햇빛, 품종. 무조건 품종이 중요하고 햇빛, 그 다음에 물이거든요. 물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셨죠? 물을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 주는 방법 등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인류 관계, 보도 관계, 관계라는 건 이제 물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류 관계 보겠습니다. 등고선을 따라 수로를 대고 임의 장소로부터 원류,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도록 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등고선이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물이 고랑을 파든 뭘 파든 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임의 장소라 그랬죠. 임의 장소에 여기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방법. 또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논이라 그러면은 논에서 여기 또 수를 내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방법. 이런 것들 인류 관계라 그래요. 그다음에 보도 관계. 보도 관계는 완경사의 포장을 알맞게 구획하고 상단의 수로로부터 전체 표면에 물을 흘려 펼쳐대는 방법. 이제 완경사란 말이에요. 경사가 좀 완만해요. 그걸 꼭 써주셔야 돼요. 완만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물이 이렇게 밭이나 논이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물이 전체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전면에 흐른다 그랬잖아요. 전체 표면에 물을 흘러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보도 관계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물 대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요것 꼭 알아두세요. 이런 것들. 전면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전면 관계는 지표면의 전면에 물을 흘러대는 방법이다. 인류 관계, 보도 관계, 수반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반드시 암기. 그 다음에 4번. 다음 보기의 내용과 사진을 보고 해당하는 병해를 쓰시오. 이렇게 병의 문제는요, 요 기주하고 병하고 같이 외워버리세요, 한꺼번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나올 때, 여기 기주가 나오거든요. 기주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나무병, 특히 이제 나무병 같은 경우요. 나무병 같은 건 이제 기주하고 연결된 병으로 나와요. 또 그 외에 병이 그렇게 흔치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사과나무다 그러면 사과나 배나무다 그러면은 붉은별, 무늬병, 적성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합쳐서 이렇게 외워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여러분들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많고. 그리고 많이 쓰느냐?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이 학명을 우리가 요때 아니면 쓸 일이 없다고. 여러분 금방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쓰질 않아요. 그리고 요게 일반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외우기도 힘들어. 그래서 아예 그냥 기주하고 병하고 같이 외워버리세요. 요거는 크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무의사 시험 볼 때나 아니면 뭐 분류학 할 때나 그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좀 쓸 일이 있을까? 거의 쓸 일이 없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주하고 병명하고 같이 외우는 식으로. 그리고 요거 사진은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그 이제 시험지에 그 종이에 인쇄가 돼 있어 가지고요. 선명하지도 않고 또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냥 참고해서 하시고요. 또 여기서 그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좀 참조하시고 요 기주하고 병하고 같이 외우시는 거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이런 문제는 좀 맞추셔야 돼요. 5번 이제 필답이잖아요. 이론은 전부 다 끝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필답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조금 하셔야 돼요. 어떤 용어가 나왔다 그러면 용어를 풀어 쓸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다음 식물 병해충 피해 상황 조사법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전수조사, 원격탐사. 보면 전수조사는 전부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모두 조사. 전부 조사한다는 뜻 아니에요. 대상지 내에 서식하는 곤충이나 흔적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전수조사. 모두 조사하는 거. 그걸 전수조사라고 하고, 원격 탐사는 그야말로 원격으로 탐사하는 건데, 그건 이제 말로 글로다 써야 되겠죠. 주로 산림 지역이나 위성 영상 및 항공 사진을 이용하여 해충의 발생과 피해를 평가하는 방법. 원격 탐사. 용어에 나와 있잖아요. 용어에 이미 답이 나와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풀어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면 돼요. 요 원격 탐사는 어딜 많이 쓰느냐? 요 이제 소나무 재선증병이나 그런 거 할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원격 탐사 이런 것들은 아마 피해 상황 조사나 그런 경우는 이제 출제가 좀 많이 될 거예요. 식물 병해충 예찰하고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6번. 요거는 이제 반드시 알아두세요. 반드시 암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토양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기물을 주지 않습니까? 유기물 주고 뭘 주고 그러면은 그것이 어떻게 이제 질소 순환하고 관계 있거든요. 질소가 순환된다. 그냥 참고로 질소의 고향은 어디예요? 질소의 고향. 질소의 고향은 대기 중이죠. 대기 중이란 말이에요. 대기 중에 질소가 79% 있죠. 질소가. 그래서 이런 질소들은 자꾸 뭐든지 그래요.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이제 탈질 작용하면서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요것이 이제 우리가 유기물을 주면은 유기물 속에 유기태 질소가 있잖아요. 그런 단백질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형태의 질소죠. 식물들은 이온 상태의 무기물만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흡수하나요? 질산태, NO3나 NH, 플러스 이런 상태로 흡수를 해요. 그래서 이 상태도 흡수가 돼요. 암모니아 상태도 흡수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토양중에 들어가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단백질이 이제 암모니아태로 되면서 암모니아태가
암모님태로 되고 암모님태가 이제 요 암모님태란 말이에요. 여기 암모님이죠. 예. 그러면 암모니아 암모님태가 이제 여기 토양 중에 미생물들 있잖아요. 세균. 예. 요게 아질산균이라 그래요. 아질산균. 아질산균. 그다음에 아질산균에 의해서 암모늄이 아질산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요 질산으로 바뀌는 거는 요 질산균이에요. 질산균에 의해서 아질산이 질산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요 질산 형태로 식물들이 흡수를 하게 되죠. 요 꼭 반드시 암기. 요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보면은 토양 중에 암모니아태 질소가 미생물 작용에 의해 아질산태 질소로 거쳐 질산태로 전환되는 것을 질산화 작용이라 한다. 여러분 요소 비료 뿌리잖아요. 요소. NH2에 2. 그다음에 CO로 이렇게 되나? CO 이렇게 되나요? 네. CO 이렇게 되나요? 네. 요게 요소 아니에요? 요소 비료도 우리가 토양에 주면요. 요 과정을 거칩니다. 요 과정을 거쳐서 식물체가 흡수하기 때문에요. 일반 비료도 뭐 질산태 비료가 있고 암모니아태 비료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일 흔하게 많이 쓰는 게 이제 요소 비료 아니에요. 요소 비료가 그래서 조금 비료 줘도 조금 비료가 좀 늦게 나타나요. 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요. 그 대신 뭐 유한이라고 하죠. 뭐 황산 암모늄이나 질산 암모늄이나 그런 것들은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예. 요소 비료는 조금 느려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요.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식물체가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때 관여하는 유기물질이잖아요. 이때 관여하는 균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암모니아 화성균이 있고요. 아질산균이 있고, 요 아질산이니까 아질산균이 있고요. 질산 있고 질산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체에 흡수합니다. 요 반대 과정이 탈질 작용이에요. 탈질. 요 탈질 과정도 알으셔야 돼요. 요 반대 과정이 탈질 과정. 요쪽으로 가는 경우는 질산화 과정. 그렇게 꼭 암기. 요거는요. 전체를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요 작용은요. 그 다음에 7번. 요 산화 환원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암기. 산화는 그야말로 이제 산소하고 결합. 우리가 철이 녹슨다 그러잖아요. 산화됐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산화. 환원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반대 과정이겠죠. 산소가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은 전자가 하나 더 붙거나 또 예를 들어서 산화 같은 경우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형태를 산화 환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탄소 산화 상태는 뭐예요? CO2 아니에요, 그죠? CO2. 그 다음에 요 CO2의 환원 과정은 요거를 꼭 요게 이제 요 CH4 아니에요? 이게 지구의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 아니에요. 그래서 요 CO2 환원에 대해서는 자주 나올 거예요, 이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아니에요? 메탄이요? 네. 요게 이제 요거 좀 설명을 좀 할게요. 탄소가 이제 산화되면은 CO2가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CO2가 환원이 되면은 CH4 메탄이거나 뭐 아세트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메탄이 지구 온난화 일으키죠. 이거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온난화 일으키죠. 어떤 상태가 환원 상태가 돼요? 산소가 없는 상태, 물이 잠겨 있는 상태가 환원 상태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논에 가시면은 봄에 뽀글뽀글 이렇게 기포 올라오시는 거 보셨나요? 그 전부 다 CO2가 환원돼 가지고 나오는 메탄가스가 많아요. 네. 메탄가스가 많고 그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킵니다. 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게 뭐
왜 트림하면서 나오는 거 그게 많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상태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철의 산화 상태. 산화 상태는 이제 전자를 하나, 요거는 잃은 거고요. 전자를 하나 얻은 거죠. 예. 전자를 하나 잃게 되면은 플러스 3이 되고, 환원 형태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그래서 철은 보통 이제 철은 두 가지로 봐요. 이가하고 삼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꼭 암기. 예. 아마 자주 나올 거예요. 예. 산화 상태냐, 환원 상태냐. 그래서 더불어서 여기 보면은 여기 환원 상태를 좀 얘기를 할게요. 환원 상태가 심히 발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생성되어 작물의 생육을 저해할 때가 많다. 토양도요. 토양도 물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수분으로 물을 가득 차 있어. 그럼 여기가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기 환원 상태가 돼요. 환원 상태. 예. 그러게 되겠죠? 물이 많으면 환원 상태가 된다고. 산소가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산소가 없으면 협기군. 보통 우리 호기성균이라고 하잖아요. 호기성균들이 많고 이런 데는 협기성균들이 많아요. 그리고 협기성균들은 작물에 해로운 게 많고요. 그리고 모든 환원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CO2가 환원돼서 메탄가스가 나오고, 이건 반드시 암기. 질산이 환원돼서 여기 가스 나오잖아요. 요 가스 돼서 하늘로 날아가잖아요. 이걸 탈질작용이라고 말씀드렸죠. 탈질작용. 황도 황화수소가 나오잖아요. 이거 식물에 해를 입히죠. 철도 이제 이가로 되고, 망간도 이가가 되면요, 이게 식물에 해작용을 일으키거든요. 환원 상태에서. 그래서 산화형, 환화형 꼭 이거는 암기.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꽉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초제의 작용 기작.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순서를 알아두세요. 제초제의 작용. 어떻게 해서 작물을 제초 작용을 일으키는지. 예. 처음에 이제 접촉을 해서 침투를 해서 작용점으로 이행. 그 다음에 작용점으로서의 작용. 예.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제초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충제나 살균제나 비슷하겠죠.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공짜 문제 아니에요. 그 풀이 문제. 농약 양량 구하는 거. 양량 구하는 거. 이거는 이제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생님 그건 해주지 마세요.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건 넘어가세요. 그 정도로 이거는 이제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풀어주는 것도 여러분한테 곧 이렇게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합시다. 예. 그래서 20리터 주의할 점만 얘기할게요. 이제 처음에 봤을 때 단위 환산하고요. 환산하고 풀이 과정 꼭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끝에 요거 꼭 보셔야 돼요. 요 주의사항은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 예. 요거 정답 기술. 예. 요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거. 그리고 단위 꼭 써주고, 예. 그다음에 풀이 과정 써주고, 소수점 몇째짜리인지 써주시고. 아마 여기다 어떨 때는 여기다가 셋째짜리에서 절사하시오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요것도 기후 온난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꾸 이제 C3 작물 C4 작물 나오거든요. 이 기후 온난화하고 관계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요 C4 작물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론 시간에 C3 작물하고 C4 작물하고
캠 식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좀 반드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기후 온난화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후가 여름철에 너무 높아, 건조하고, 그러면 세포들이, 기공을 닫겠죠? 기공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반응은 일어나요. 명반응이 일어나는 대신에 기공을 닫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암반응만 일어난다고. 암반응의 생성 결과 뭐가 나와요? 산소가 나오잖아요. 그 산소의 그 식물체 내부에서 분압이 높아져서 결국은 루비스코가 이제 그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그 산소가 활성 유리산소 돼요. 그럼 작물에 해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식물의 입장에서는 그 활성 유리산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광호흡이라 그래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식물들이 이제 그 C4 작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미토콘드리아하고 그 같이 일을 해서 그 활성 유리산소를 없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산물이 탄소가 4개짜리. 탄소가 4개짜리 PEP인가요? 네, PEP가 돼서 이게 결국에 이제 말산으로 된 다음에 다시 피루부산 되면서 여기서 나와가지고 CO2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복잡하니까요. 그런 건 좀 하고, 우리는 이제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과만 가지고. 그래서 CO2의 농도 21%에서 강압성 준당 반응에 대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가지고 C3 작물들은 광중단이 있단 말이에요. 광중단이 있다. 그 다음에 C4 작물은 광중단이 없다. 그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C4 작물들은 제가 이론 시간에 얘기했듯이 조금 자세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래서 요거는 그 C4 작물들은 분리가 돼 있어요. 광합성 그 과정이요. 근데 C3 작물들은 한 군데서, 엽록체 한 군데서 일어나잖아요. 여기는 C4 작물들은 분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C4 식물과 캠 식물은 광호흡이 거의 없다. C3 식물은 광합성 과정에서 들어온 CO2의 30에서 50%를 광호흡으로 재방출하기 때문에 CO2 고정이 극히 낮아서 광합성률이 C4 식물의 1.5대 한 2분의 1 정도이다. 광광고온이며 CO2 농도가 낮고 O2 농도가 높을 때 광호흡률이 높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루비스코라고 있어요. 광합성 이산화탄소 하나인데 루비스코란 단백질이 있는데요. 루비스코에서 코어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탄소고요. 여기 이제 산소예요. 그래서 루비스코는 꼭 이산화탄소하고만 결합을 안 하고요. 산소하고 오히려 결합을 잘 합니다. 그래서 내부 분압이 산소 분압이 높으면은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결국에는 활성 유리산소를 만들어냅니다. 꼭 알아두세요. 루비스코에서 코는 산소고 C는 탄소다. 그런데 요 루비스코가 산소하고 결합하기를 너무 좋아해요. 좋아해서 활성 유리산소를 만듭니다. 식물의 내부의 산소 분압이 높을 때, 그럴 때는 그 산소하고 결합을 하면 안 되는데 분압이 높으면 산소하고 결합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광호흡이라 그럽니다. 10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